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오면서 지금은 78세가 된 의사로서 여러분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혹시 여러분 집 부엌 한 구석에 식초 한 병 있으시죠? 그냥 평범한 그 식초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작은 식초 한 병이 얼마나 놀라운 건강이 보고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압계부터 찾게 되는 일 말입니다. 오늘은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되어서 잠이 깨는 그런 아침들 저도 똑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그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오락가락했어요. 약 봉지는 점점 늘어가는데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그 답답함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평범한 것으로 말이에요. 바로 식초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설마 그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작은 변화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아프고 뻐근한 느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낮에는 자꾸 졸리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하나씩 따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식초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문제들이 크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습관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식초의 놀라운 효능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와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에 맞는 확실한 건강 팁을 친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혈당 조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손끝을 찌르는 그 순간의 긴장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작은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을 포함한 참가자들에게 식사 2분 전에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식초를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보다 25%에서 30%까지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니에요. 실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거든요. 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과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주거든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73세 할아버지였는데요. 혈당 수치가 늘 150에서 160대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식후엔 무기력해서 자주 눕게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 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타서 하루 한번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맛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시더니 한 열흘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쯤 후엔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제 꼭 챙겨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혈당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치아에도 좋지 않아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죠.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계부터 찾으시나요? 150, 160, 170 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마음도 무거워지죠.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넓히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말랑말랑하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유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고 나트륨이 쌓이면 이 호스가 점점 딱딱해지거든요. 식초는 그 딱딱한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15년 동안 고혈압약을 먹어온 82세 할머니셨는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171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약 용량을 반으로 줄이게 되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아침에 머리가 덜 아프고 이제 가족들과 산책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관 안쪽 벽의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줘서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몸 안에 쌓인 소금, 배출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총 식초 3수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나눠 마시는 거예요. 처음엔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꿀을 조금 섞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현재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용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리는 간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예요. 하루에 500가지가 넘는 화학 작용을 하면서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하거든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대사하고 독소까지 해독하느라 정말 바쁜 장기입니다. 문제는 요즘 현대인 대부분의 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술, 가공식품, 설탕, 잦은 약물 복용,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해서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독소를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의 독소 제거 기능을 강화하고 간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간에 쌓인 노폐물이 줄고 혈액 검사 수치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확인되었어요. 특히 지방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사과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말산과 구연산이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세트산 등이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도록 촉진해 주거든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이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3개월간 매일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셨더니 다시 검사했을 때 경증으로 좋아졌거든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빈속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 C도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자주 피곤하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간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간은 말없이 일하는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챙겨주면 간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 몸이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며 우리 몸의 물과 염분 균형을 맞춰주는 정말 소중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식초는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몸 안의 수분 균형을 맞춰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줘요.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7% 더 좋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제 환자 중에도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던 70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식초 습관을 시작하신 후 3년간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화장실 갈 때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총 2새 큰 수저의 식초를 나눠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신장은 밤 동안 많은 일을 하거든요. 5번째로는 소화 공장인 위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고생하시나요? 놀랍게도 식초는 이런 증상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당히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좋은 균들이 장속 유익균을 늘려서 소화기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은 음식이 잘게 분해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식사 후 항상 가스가 차고 답답했던 68세 여성 분이었는데요. 매 식사 때 현미식초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더니 2주 만에 확연히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식초가 없으면 식사를 못할 정도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 조금이 식초를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아요. 식초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나 식초를 활용한 요리를 드시면 돼요.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물에 타고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공복에 진한 식초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6번째로는 많은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변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정말 큰 고통이죠.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대장암 위험을 높이고 치질대장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 계실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약으로 해결하려 하면 몸이 약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식초는 장속 환경을 좋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좋은 균이 장속 미생물 균형을 맞추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줘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20년 넘게 변비약을 달고 살았던 분이었는데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화장실에 못 갔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바뀐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변비에 효과적인 식초 활용법을 알려드릴까?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서 마시세요. 꿀은 식초의 신맛을 중화하면서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식사 때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 정도는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꾸준히 2주에서 3주 지속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장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기관이니까요. 7번째로는 밤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새벽에 눈이 떠지면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낮 시간이 에너지도 줄어들죠. 잠 못 드는 밤이야말로 어르신들 삶의 질을 가장 떨어뜨리는 고통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식초가 수면에도 도움이 돼요.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혈당의 급변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박수가 안정되어서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어요. 식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꿀과 함께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안정화를 통해서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한 깨어남도 줄일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이었는데 수면제 없이는 못 자던 분이 이제는 식초 습관 덕분에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상쾌한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서 마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요.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티백으로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초 꿀물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과 마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8번째로는 나이 들면서 자꾸 늘어나는 체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체중 증가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체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3가지예요.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서 더 오래 배부름을 느끼게 돼요. 둘째, 식초는 몸 안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동을 높여주거든요.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좋게 해서 몸 안의 지방 저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6개월 동안 날씬해지려고 노력해도 1kg도 빠지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4kg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제한 없이 말이에요. 옷이 헐렁해졌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체중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은 이렇습니다.
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희석해서 마시세요. 너무 많이 먹기 쉬운 저녁 식사 전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초만으로 마술처럼 살이 빠지길 기대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몸 움직임과 함께 식초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의 제시도 계속 편집 개는 식초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9번째로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점점 약해지는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이런 변화들을 식초로 어떻게 천천히 늦출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피부 건강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색소 침착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식초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식초의 풍부한 알파하이드록시산은 오래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식초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더 중요한 것은 식초가 우리 몸속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피부 건강을 안쪽에서부터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 광택이 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6개월 동안 식초를 꾸준히 먹었더니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져서 친구들이 피부과를 다녔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화장품 말고 그냥 식초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건강의 기둥인 뼈 건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골다공증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급격히 뼈 밀도가 감소해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죠. 그런데 식초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효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였어요. 제 환자 중에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이 계셨어요. 6개월간 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매일 마신 후 이제 손자들과 공원도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셨어요. 식초의 항염증 효과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미네랄 성분이 뼈 건강을 지원한 결과예요.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또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10번째로는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피로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가 끝날 무렵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은 더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식초는 이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젖산 분해를 도와서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서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피로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제 환자 중에도 퇴근 후면 항상 녹초가 되었던 분이 계셨는데 저녁 식사에 식초를 넣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저녁 시간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TV만 보다 자던 분이 이제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피로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식초를 활용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사과 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해도 좋아요. 특별히 운동이나 활동 후에는 물 3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어서 마시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비타민C와 식초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예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하루 60mg이나 100mg만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100년 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단지 괴혈병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양에 불과해요. 비타민C에 대한 적정량 기준은 100년도 더 된 오래된 기준이거든요. 1912년에 비타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 C, D, E, F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했을 때 비타민C는 찾아보니까 그걸 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대요. 그래서 18세기 중엽에 제임스 린드가 최초로 임상 실험한 결과를 참고했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괴혈병에 걸린 병사들에게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를 매일 먹이니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오렌지 하나와 레몬 하나의 비타민C 함량이 60에서 100mg 정도였고, 또한 그 정도 양을 섭취했을 때 소변에 비타민C가 배출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고려되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린드가 정한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는 짧은 기간 안에 병사들이 죽지 않게 하는 농도였지 건강을 지켜주는 농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타민C를 60mg 먹어도 소변으로 나오는 이유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단순 배설이라고 생각했지만 비타민C는 배설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광으로 내보내는 것이 정상이에요. 동물들은 우리가 정한 적정량이 100배 이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6000mg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타민C는 혈중에서 3시간이면 농도가 떨어지므로 6000mg을 3번 또는 4번에 나눠서 먹어야 해요. 우리가 식사를 3번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에 나눠서 2000mg씩 먹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타민C는 식사 중간에 먹는 것이 제일 좋아요. 식전 30분도 아니고 식후도 아니고 반찬처럼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C와 식초를 어떻게 함께 활용할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물론 비타민C 역시 간염 바이러스 억제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피곤한 간을 근본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식초가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이미 복용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식초 섭취 습관까지 더하시면 금상첨화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드시면 좋은 예시를 들자면 아침 식사 때 2000mg 비타민C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식초물 1잔씩 드시면 좋아요. 간식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병행하면 면역 해독 지방 관리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활용하면 간 건강 개선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 강화 효과로 간을 보호하고, 식초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요. 하지만 비타민C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예민한 분은 2000mg 먹어도 설사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는 비타민C가 삼투압이 높기 때문이에요. 비타민C는 흡수가 잘 안 되어서 2000mg 먹으면 500에서 600mg 밖에 흡수가 안 되고 1400mg 이상이 그냥 대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대장 벽으로부터 액체를 다 빨아내어서 수분이 많은 대변이 되는 거예요. 설사가 나면 당연히 양을 줄여야 해요. 급하게 용량을 올리기보다는 2000mg을 먹다가 10년 지나서 3000mg, 또 10년 지나서 4000mg 이렇게 천천히 올리는 것이 좋아요. 또한 요로 결석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돌이 칼슘 옥살레이트인데 비타민C가 대사될 때 나오는 것이 옥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두 물질이 만나서 돌이 만들어지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돌이 커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타민 B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그 반응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괜찮아요. 자, 이제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간 건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또한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자연 발효된 식초 2에서 3큰술을 물 또는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기를 권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술을 희석해서 천천히 드시면 밤사이 몸에 축적되었던 불필요한 물질을 씻어내고 간의 해독 작용을 부드럽게 도와줘요. 간에 더 특별하게 좋은 조합은 사과, 식초, 꿀, 따뜻한 물이에요. 아침 빈속 또는 잠들기 전에 이 조합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사과, 식초가 가진 구연산, 말산 등의 꿀까지 더해져서 간세포 재생과 에너지 공급에 효과적이에요. 또한 비만 당뇨가 심해지면 간 지방이 더 쉽게 쌓여요.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간이 혈당 처리로 인해 지나치게 혹사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식초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식초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므로 처방약 대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추가로 식초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 등 평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물에 잘 희석하고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드시길 권장해요. 처음부터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두 큰술로 시작해 보세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이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이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셨거든요. 그 결과 놀랍게도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식후 혈당 상승이 25에서 30% 줄었어요. 또한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지에 대한 메커니즘도 알려져 있어요.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우리 몸속에서 신기한 작용을 해요.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줄여줘요. 셋째,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도와서 혈당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초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식초를 활용해서 혈당을 개선하려면 식사 전 식초 한 큰술이나 두 큰술이 적당해요. 시간은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이 가장 효과가 좋아요. 방법은 물 한 컵에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고요. 종류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식초 등 자연 발효된 식초가 좋아요. 다만 꼭 기억하세요. 식초는 약이 아닌 음식이에요. 지금 먹고 계신 당뇨약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의 효과를 더 높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일부러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비싼 보약이 아니라 부엌에 이미 있는 식초로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오늘은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당당히 말할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이 내용 덕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지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정말 지겹지 않으신가요? 변비가 생겨도 나이 들면 장이 약해져서 그래요. 잠이 안 와도 노년기엔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요. 살이 쪄도 몸이 느려지니까 살이 찌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40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식초라는 사실을요. 식초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내리고 간과 신장 위장 건강을 도우며 변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돕고 피부와 뼈 건강을 지키며 피로를 줄여줘요. 또한 비타민 C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식초 활용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빈속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어서 마시고 식사 전에는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드세요. 식사 중에는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고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타서 마시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2에서 3주, 이상적으로는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찾아와요. 78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제 비결도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에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초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몇 개월 후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약보다 강한 건 습관이에요. 식초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식초 한 숟가락이 힘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